오늘의 영자신문 읽어주는 강의는요, 좀 오래됐습니다. 한 20일 됐나요? 20일 된 것 같네요. 그렇죠? 9월 27일자입니다. 9월 27일. 코리아타임즈 사설이에요. 제목은 뱅크스 그릿, The Pursuit of the Profits라 그래서, 은행들의 이 탐욕스러운 이익 추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부제목은요, lenders must do more to cut borrowers interest burden입니다. 자, 대출자들이 어떤 에, 뭡니까 이거 빌려주는 것을 뭐라나요? 이게 은행들이 이 빌려가는 사람들의 어떤 이자 부담을 삭감하는데 좀 더 많은 거를 해야만 한다 그런 거죠. 우리나라 은행이 굉장히 국내 소비자들을 통해서 이득을 과하게 챙기고 있죠. 이거는 외국의 은행들하고 은행 경영하는 방식이 틀려서 그래요. 아직도 일제시대에 외정시대 때 일본이 조선에 들어와서 식민지를 운영하면서 이 한반도에 있던 그런 한국인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벌었던 그러한 수익 구조를 아직도 못 버려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은행들이 외국 나가서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은행은 말로만 글로벌이라 그러지 실제 외국 나가면요 100점 100%다 칩니다. 지금의 그런 영업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계속 지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소비자들한테 막 금리를 막 조작하고 올려갖고 막 그냥 행패를 부리죠. 한마디로 은행이 강도짓을 하는 겁니다. 합법적인 강도짓을 하나요? 아주 못됐죠. 은행은 한 몸에 피를 이렇게 나르는 곳이에요. 돈이라는 거는데 우리나라 은행은 그 피가 못 흘러가게 막지요. 아주 그냥 탐욕입니다. 탐욕. 아주 나쁜 놈의 새끼들이 많이 있죠. 바꾸질 못하죠. 그 옛날에 그 장영자 사건이라든가 지금의 신한은행이죠. 옛날에 조홍은행 있을 때 이 장영자 이철이 사건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시민들이 한 푼 한 푼 모아갖고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몇몇 정치 권력자들하고 이 재벌들하고 이렇게 짜갖고, 돈을 갖다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갖고, 한 방에 날리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 마이너스 된 것을 채우기 위해 또 소비자들한테 막 착취하죠. 갈취하죠. 아주 그냥 못된 짓만, 외놈들한테 배우는 것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요. 이 글보다는요,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서 오늘은 제가 한 20일 지나는 거 올렸어요. 이렇게 20일씩 지나는 건 잘 안 올리는데. 자, 한번 봅시다. 네, 봐요. 네. 자, Banks Grid Pursuit of Profits입니다. 자, 보세요. The difference between the average interest rate on loans and the average rates of the deposits has widened even as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the interest rate disclosure system입니다. 그 어떤 차이라는 거죠. 평균 이자율이에요. 그렇죠? 이 대출에 대한 평균 이자율과 또 뭡니까? 예금입니다. 예금에 대한 평균 이자율에 대한 차이가 점점 넓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 정부가 어떤 것을 도입하는 거죠. 그래 이자율에 대한 공시제도, 이자율을 공개적으로 알리라는 거죠. 각 은행들이 얼렁뚱땅하게 끼리끼리 그냥 하지 말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했죠. 헤드 은행들이 이것을 안 지키죠. 뭐 무슨 이자 보다 별도로 붙여갖고 대출자들한테 이제 막 빨아먹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뱅크 스크립 퍼시터 두 번째입니다. According to the Korean Federation of the Bank, 국내 한국 은행 연합회에 따르면요, 평균이랑 예금과 대출과
그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요. 갭입니다. 그 차이가 우리나라 5개 시중 상업은행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의 그 평균 이자율이요. 1.5%에 섞었다는 거죠. 지난 8월에 8월에 1.5%로 도달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은요. 전달 대비해서 0.1% 올라 1.51% 차이가 났다는 거죠. 즉 대출과 이 대출을 해서 은행이 대출해서 받는 이자와 그렇죠? 그 예금 일반 시민들이 개개인들이 내는 예금을 받아서 예금을 넣어갖고 이자를 받는 그 차이가요 1.5%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아니요, 너무 크죠, 그렇죠? 이게 문제가 많죠. 자 보세요. NH 농협입니다. 그 농협은행이라 그러죠, 그렇죠? 농협. 자, NH 농협은요 가장 큰 이자율 갭을 좀 나타내는데 그것은 1.76%를 찾았다는 거죠. 굉장히 큽니다. 이게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요. 그 액수에 보면요. 이 굉장한 차이라는 걸 알 겁니다. 얼마나 은행이 이 탐욕스러운 놈들인가를 알 겁니다. 근데 이 탐욕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것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어떤 것을 따르는 거니? 신한, 그 다음 우리, 그 다음 KB국민, 그 다음에 하나은행 순서로 이게 차이가 난다 그럽니다. 자, 일단 볼까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이제 그 뭡니까? 그리드라고 하는 거지. 그리드라고 하는 이제 에, 그리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 그리드라는 단어가 얼마나 근데 제가 이 얘기하는 건요. 왜 이 그리드라는 단어가 나온 정도로 이 기사가 이렇게 됐는가를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건요. 영어에 보면요. 더 세븐 데들리 신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니 이 종교, 즉 신학이죠. 이 종교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조심할 아주 큰 죄들이라는 거죠. 죽음에 가까운 그런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쌓이면요. 쭉 기독교에서는 이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천국에 못 가고. 그런 것들이 오만, 프라이드, 그다음 그리드, 탐욕입니다. 탐욕. 과하게 탐욕하는 거죠. 러스트. 너무 성적인 욕에 그냥 매달려서 하는 것들. 그다음에 질투. 그러나 자기의 능력은 따지지 않고요. 질투만 하는 거죠. 어? 그런 것들. 폭식. 먹는 걸 지나치게 요구하는 이런 식탐도 어, 이 7가지 죄악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레스. 툭하면 화내는 거예요. 그다음 게으름입니다. 이런 것들을요. 서양 종교 서양에서는요. 굉장히 큰 죄로 이렇게 죄였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이 탐욕. 이 그리드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요. 2002년부터 인간이 모여서 산 이후 있잖아요. 그 이후로부터요. 아, 굉장히 큰 죄를 지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카디널 버츄라는 게 있는데 이건 미덕이라 그러죠. 미덕이라 그러다. 미덕. 저스티라든가 프루던스, 템퍼런스, 포리티튜드, 페이스, 호프, 체러티라고 해서요. 이것은 정의라든가 검약, 절세, 인내, 용기, 신념, 희망, 자선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미덕을요 많이 갖추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인간이 사는 사회가 조금 더 건전하게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국내 대표의 금융 지주 회사들이에요. KB, 신한, 운동 이렇게 5개 은행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기업은행은 아직 없어요. 근데 기업은행이 왜 안 들어가는가 모르겠네요. 중소기업은행인데. 자, 근데요, 이 우리나라 은행들은요, 어떤가 내국인을 상대로 해서 손실 금리 장사를 합니다. 금리 장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담보가 없으면 대퇴를 안 해줘요, 우리나라는. 이게 외정 때 배운 거예요, 외정 때 배운 겁니다. 외정 강점기 때 배운 그런 은행들의 경영 방식이에요. 사실 담보대출은요,
이미 350년 전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건데 아직도 우리는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죠. 내국인을 상대로 너무 손쉬운 금리 장사예요. 자, 이런 것들이 뭔가 하니 국내의 정치권들하고 연결돼 갖고요. 툭하면 뭐 어렵다고 죽는 소리 해갖고 은근히 0.00 몇 퍼센트 올려가면서요. 장사를 합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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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국내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은행 안 써요, 돈. 다 외국의 은행들 돈 쓰려고 그러죠. 외국 은행들은 신용만 좋으면요. 거의 뭐 쉽게 이제 돈을 해주니까요. 싼 이자를. 자,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5대 대표 금융주사들이 지난 전년도 이자 수익이요. 44조 9천억이에요. 응? 그 이자 수익이. 근데 비이자 수익이 얼마예요? 9조 5천억이에요. 이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비이자 수익이라는 게 뭔가 하니? 은행들이 어떤 투자, 주식이라든가 어떤 투자를 통해서 이자를 내야 이득을 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 같은 거가 이제 처분이 됐는데 거기에서 나는 차익. 그래서 10억을 주고 그 땅을 샀는데 그 상이 이제 어떤 그 지가 상승을 해서 뭐 20억이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이자 이익이에요. 응? 그러니까 금리 장사가 아닌 정말 은행들이 이제는 이런 비이자 이득을 통해서 금융회사가 성장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은행은 아직도 손쉬운 금리 국내의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갈취를 하는 그런 금리 장사한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폭들 보고 우리나라에서 조폭들이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돈벌이를 하잖아요. 대부업을. 그런 거랑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하는 개짓거리들이. 한마디로 욕을 하면 개 씨발놈의 새끼들이죠. 똥물에 다 쳐죽을 새끼들이 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볼 수 없는 구조적인 게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또 강의해 드릴게요. 근데 이걸 비교했을 때 이 체이스 모건이라고 하는 외국 은행은 보면요. 비이자 수익이 6,943억 3,800만 달러요. 전체 금융수익의 57%인데 이 중에서 단순하게 금리를 벌어들이는 거는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이게 참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죠. 즉 외국 금융회사들은요. 다른 아니죠. 대체적으로 국제 글로벌 시대에 들어가면서요. 금리 장사로 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금리 장사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해서 그 사회를 굉장히 망가뜨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그래서 사실 유럽에서 나치라든가 이런 쪽에서 쫓겨난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국내 이제 금융 수익 현황이에요. 이게 지난 5년, 6년 동안의 금리인데 이거 보세요. 이자 수익을 하면 이렇게 벌어요. 근데 비이자 수익이 얼마 안 돼요. 이것은 뭔가 하니 자기네 은행들이 경쟁력이 없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손쉽게 발생감만 한다는 거죠. 그죠? 너무 손쉽잖아요. 담보 안 해주면 돈 안 줘요. 담보라는 게 뭐예요? 담보가 100이라 그러면요. 그죠? 담보가 100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80%만 해줘요. 그리고 20%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자 안 하면 또 거기서 담보에서 또 줄어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손쉬운 외정 때 배웠던 걸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을 외국 나가서, 어? 국제적인 은행으로 뭐 하겠다고 떠들자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JP 모건은 보세요. 이자 수익하고 이거하고 차이는 없지만요. 사고방식이 틀린다라는 거죠. 이게 더 많잖아요, 이게. 비이자 수익. 투자라든가 은행이 예금을 맡긴 사람들 돈 갖고 주식 투자라든가 또는 많은 어떤 그런 이런 데다 투자를 해 그 이윤을 내 갖고 거기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스쿠리 정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스쿠리 정감이 아닌가 누군가 유대에서 옛날에 그 유럽에서 그 돈 빌려줘 갖고 그 섹스피어에 나오는 그 베네치아 상인인가요? 이런 것들에서 받으시 이런 걸 하면 안 되라는 거죠. 자, JP 모건의 현행이에요. 쭉 진짜 실력은 이제 비자 부분에서 강세를 놔야 된다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 읽어보세요. 우리나라 은행이 얼마나 뒤떨어졌나를 보시게 한다면요.
네, 은행의 역사는 사실 350년밖에 안 됐어요. 그건 400년 돼가죠. 이거는 네덜란드가 이 나라가 땅덩어리가 작으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는데 이때가 어떤 시대인 거 아니? 바로 이 신항로 개척대 시대예요. 그러면서 해외에다가 많은 그런 거점들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아 무엇인가 이렇게 돈을 책임지고 쓰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네덜란드가 시작을 했어요. 쭉 이때 네덜란드는 이미 담보대출을 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400년 전에 하고 있는 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일본만 해도요, 이제 담보대출로 뭘 하는 걸요, 이제, 이제 그만두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죠.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예전에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나치 19세기 후반 때, 20세기 후반인가요? 1900년대 중후반 때 이렇게 그 멸시를 받은 게 바로 이런 금융업에 종사하면서요, 막 그 지역사회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막 이자를 막 부풀리잖아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네치아 상인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때 보십시오. 이게 베네치아 상인의 소설인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랬잖아요. 판사가 피를 내지 말고 살점만 떼내라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있잖아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했냐고요. 지금 이런 것들을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은행들이 국내 5대 시중은행, 국내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포함 이런 상업적 은행들이요, 해가고 있다는 거죠. 이 개짓거리를. 얼마나 우리나라 은행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우리나라 은행의 문제점 한번 보세요. 지나치게 내수적이에요. 금리와 수수료. 세상에 보세요. 자기네 은행에다가 송금하고 이걸 하는데요. 조금 거리가 떨어지면요. 관리가 틀려서 수수료 띄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요? 인터넷에 가잖아요. 인터넷에서는 수수료를 안 떼니까. 그렇죠? 이게 아직도 우리는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은행을 운영해요.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은행 지점들이에요. 이건 정보 시대에 역행하고 있잖아요. 준비를 안 하고 있죠. 시대의 흐름을 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은행들이. 즉 생산성 떨어지는 지원 축소는 일자 관리해서 쉽게 줄이지 못해요. 이게 뭔가 아니? 이게 정치권하고 다 결탁이 됐다는 거죠. 왜 정치권은 국민 시민들 하나의 표가 자기네 어떤 그 당선하고 연결되니까 이게 참 줄이질 못해요. 허나 그 이전에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요. 이 정치권에서는 나 몰라라고 뒤로 빠지죠. 이 정치권의 놈들이 아니 나쁜 새끼들하고 이 은행에 있는 이 경영층들이 문제가 많죠. 근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이 은행들의 대형 은행들 주식을요, 이 상류층과 지배층이 갖고 있어요. 이게 커다란 문제죠. 그러니까 은행들의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 상류층과 지배층이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은행들을 막 쥐어짜니까 은행들이 뭐 다 죽겠다 그러면요. 뭐 금융감독위원회하고 뭐 결탁해갖고 또 금리를 0.00% 슬쩍 올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이 상류층에 이런 놈들이 어떤 놈들을 한번 들춰보세요. 그럼 아마 은행들이 변화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겠죠. 이런 지점들 축소에는 찬성하면서 자기네 어떤 그 수익이 떨어지면요, 막 갈취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돈 빌려간 국내 소비자들 상대로서. 그 다음 보세요. 우리나라 은행들은요, 과거 조선시대 화폐가 통하기 시작한 그 화폐를 통해 그 사람과 사회를 지배했는데요. 이게 아직도 현대에 와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돈을 관리하는 은행은요, 돈이 우리의 몸의 피와 같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죠. 쭉. 흐르는 물이 댐에 의해서 막히면요, 그 물은요, 빠르게 썩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은행이 돈의 흐름을 잘해야죠. 우리나라 은행들은요, 그들의 탐욕에 빠져서요,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매국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단기 자금을 지나치게 쓴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는요. 즉,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대치됐기 때문에 장기 자금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외국에서요. 아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아는 회사들 안녕에서는 장기 자금 30년, 50년짜리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 대치가 돼서 그래, 남북 대치가. 이 대치를 또 한나라당에들은 이용하죠. 국민의힘당은요. 이게 문제입니다. 단기 자금을 쓰게 되니까 문제가 사네요. 손 5년짜리, 길어야 10년짜리를 쓰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이 문제가 많은 거죠. 자, 제가 얘기한 거는 다 했고, 이제 세 번째 기사 보세요. 그런 근 차이는요, 어떤 것에 기인한다는 거죠. 어떤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인가 하니, 요거는 명사절이죠. 자, 랜딩 레이트. 자, 이러한 이자율은요, 그 예금 이자보다, 이 대출 이자가 예금 이자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자, 에너지 농업은요, 다음과 같은 거 설명하는데, 가장 커다란 그 이자율의 차이는요, 일시적인 현상이래요.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그건 아니죠. 자, 어떤 거 아니요? 어떤 인플렉스예요. 지난 8월에 단기 자금의 유입입니다. 그죠? 6월 이전에 6개월 이하짜리의 단기 자금에 거대한 유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 예금이잖아요. 이 단기 자금에 쓰는 어떤 그런 이자율은요, 그래서 그 예금 이자율은요, 보통 낮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요, 조금 더 설득력이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고려하는 거니? 일부 지방은행들이요, 기다는 중앙 5대 시중은행 말고 이런 은행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대출자다. 이런 것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고려한다면요. 그것은 결코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토스라든가 또는 그 카카오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쓰는 거 보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건 아주 그냥 양아치 새끼들이죠. 한마디로 이 깡패 새끼들이, 이 양아치 새끼들이 하는 그런 대법을 합법적으로 하는 거죠. 정치권하고 결탁해서. 이 개놈 새끼들이, 양아치 개새끼들이죠. 자, 예를 들자면 토스뱅크 이자율은요. 자, 0.56%였잖아요. 지난 7월입니다. 자, 그래서 4.76%로, 그렇죠? 지난 8월에 4.76% 이렇게 갭이 좁아졌다 그럽니다. 그렇죠? 5.64, 4.76이니까 얼마나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토스로 가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지난 8월 22일 날 은행들은요, 어떤 요구받았었죠. 그런 차이를, 그 대출과 예금의 이자율 사이의 그 차이를 발표하는 것을 요구받았어요. 어떤 조충간에 신정부죠. 윤석열 어떤 그 새로운 정부가 이자율에 들금 이렇게 내리는 것을 유지하는 어떤 조치 이런 것을 차이를 골표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뱅크 좀 더 뭐 경쟁력 있고 은행들을 좀 더 경쟁력 있고 어떤 컴플레인 속에서 어떤 불평이죠. 이런 뭐니까 랜더스들이 어떤 소비자들을 먹이라는 거죠. 은행들이 이 소비자들을 먹잇감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불명 이런 속에서 새로 좀 더 경쟁력을 갖도록 이런 것을 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는요 어떤 이제 반감이 많았다는 거죠. 예산 기대가 많았다는 겁니다. 좁은 이자율 갭이죠. 그때 이후 윤석열 신정부가 발표한 그런 이유로 어느 이러한 그 예산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현실은요 매우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은행들 안 하죠. 왜? 제가 이 말씀드렸잖아요. 은행들을 은행들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반감을 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적인 걸 바꾸지 않는 한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 자, 은행들은요 맹세했죠. 이 고통 분담 그리고 빚평들에 대해서 나누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떤 비난 속에서 그런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래 그들은요 어떤 기록적 이자율이죠. 치솟고 있는 이자율 속에서 기록적인 어떤 이득을 이렇게 뭐 나타난 것 비평 속에서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했어요. 반면에 바로 빌린 사람들은 흉청거리고 있는 거죠. 엄청난 이렇게 무거운 그 이자 부담으로부터 흉청거리겠단 말이에요. 릴이라고 하는 것은 낚시하는 건데요. 릴 낚시라 그러죠. 근데 이 릴 낚시가 이렇게 퉁퉁 튀기잖아요. 흉청흉청 거리는 거예요.
무게에 따라서 고기 무게에 따라서 흉청흉청하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런 예대금 대출은요, 이자율의 갭은요, 어떤 일반 대출을 그 믿는가 정반대로 넓어졌다는 거죠. 그들의 약속은요, 빈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빈말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은행들은요,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정말 그 해외 은행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저리를 해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이 부동산 담보를 해서 외국 은행에다가 이렇게 대출해 달라면요. 아유, 어디서 해달라 그러죠. 예. 나쁜 놈의 새끼들. 아유, 참. 자, 크든 작든요, 은행들은요, 이제 스톱, 클레임. 어떤 것을 멈춰야 만드는 거죠. 자, 그들은 고통을 부과만 하고 있다고 외치는 걸 멈춰야만 하죠. 그리고 좀 더, 포스커밍, 좀 더 적극적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그 이자이죠. 이자 부담이에요.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자, 한편 이 정치권은요, 폴리티컬 폴리스는요, 인터뷰 어떤 건 개입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은행들의 탐욕스러운 그 이득 추구를 이렇게 억제하기 위해서요, 정치권이 이렇게 개입할지도 모르는 거죠. 이 참 문제죠. 이게 이 정치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요, 이런 것들이 법률을 제공하잖아요. 법률을 이렇게 되면 개입하게 되면요, 이 시장이 깨져요. 시장이 웬만하면 기업가 가게가 서로가 일정하게 이것을 깨지 않는 그러한 이 자본주의 경쟁 체제를 해야 돼요. 이것이 지나치게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이 정부가 개입하는, 정치권이 개입하는 이런 일을 해야지. 근데 지금 은행들은요, 지나치게 과한 탐욕을 하기 때문에요, 시장이 깨지고 있어요. 기업과 가게가.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부채가 얼마나 많아요. 그 부담이 너무 크니까요, 소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국가 운영이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자, 돈 벌어서 부동산 그거 뭐, 이자 주다 보면요, 헉헉대는 거죠. 다른 데 쓸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들이요, 이 돈놀이를 참 조심해야 되죠. 오늘 강의는요, 이 문장보다는요, 내용이 너무 중시해서 제가 스포츠 서울에서 나온 기사를 일부를 좀 발췌해 갖고요, 올렸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봐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